예.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 이 책의 저자는 실제로 그 서핑을 하면서 그걸 인생에 빗대서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핑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또 서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다치고 힘들고 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이분 말로는 이제 파도 잡는 데만 해도 5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는 평균 이하의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꾸준히 못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 그것이 즐거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은 뭐야? 내가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러면서 꾸준히 하면서 그 실패를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못하죠. 제가 나이가 아마 54시고 우리 수영반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제일 못 따라가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막 때로는 물도 마셔가면서 막 이렇게 헉헉거려가면서 하고 있으면 끝나면 수영이 끝나고 그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막 굉장히 큰 희열이 막 다가옵니다.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은 왜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는데, 그래서 이 책은 그걸 완벽을 포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한 안내서. 못하는 일을 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있다. 바로 그 일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바람 이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야 한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냐? 끌리는 일에 관한 기본 사항들을 적어보자. 간단해도 좋다. 예를 들어서 아침으로 먹을 토스트에 올릴 스크램블 에그를 완벽하게 하는 것, 또는 화장이나 면도, YMCA 수영장에서 수영하기, 헬스클럽 등등.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영을 이제 하고, 그리고 스쿼드 100개 하기, 뭐 이런 것들. 어떤 일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해야 기대치가 낮아진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첫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못하는 일을 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낯설고 새로운 일은 비록 실패와 실수가 가득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 했을 때 얻는 것이 있다. 그 일은 당신의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서핑을 통해 내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드네. 비록 실패와 실수가 가득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 했을 때 얻는 것이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뭔가 깨달음이 와요. 계속. 누가 나에게 가르쳐줘서 깨달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얻는 그런 깨달음. 저도 수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못하죠,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서 실패와 실수를 계속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 스트로크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매일매일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수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과거는 무수한 시도와 실수와 실패로 가득하다. 복싱을 하다가 기절했고 또 10살 때까지 일어나지 못한 적도 있고, 또 수상스키 타다가 탐폰이 빠져서 입고 있던 수영복에 끼는 바람에 얼굴을 붉힌 적도 있고, 눈덮인 산비탈을 멈추는 법도 모른 채 질주한 적도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와 사이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도 비슷한 위기를 맞은 때도 있고, 그래서 온몸이 멍들고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있고, 이런 인생의 어떤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어릴 때 하고 싶었지만 막상 시도하기 겁나서 또는 정말 엉망이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서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던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 두려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가? 우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죠.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자.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둔다면 어디에 가겠는가? 무엇을 하겠는가?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일이 업무가 되지 않게 하라. 도자기 만드는 일, 매듭법 배우는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배워 상점에서 팔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투자하려 들지 말라. 시를 쓰고 싶다면 지금 당장은 시집을 내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 노래를 하고 싶다면 오디션을 봐야 하겠다는 생각도 지금은 하지 마라. 단어보드인 스크래블에 푹 빠졌다면 국제대회를 놓을 것이 아니라 별로 똑똑하지 않은 이모나 뭐든 다 아는 척하는
삼촌에게 도전하라. 이거 주의할 점은 있는데 그 일이 업무가 되게 그 일이 이제 내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중압감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말하기도 입 아픈 사실을 명심하자. 당신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 사실을 극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그걸 항상 명심해라 이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일은 뭐야? 내가 넘버원은 될 수 없지만은 only one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강조하라는 거지. 그래서 완벽주의를 부숴버리면은 굉장히 일이 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완벽주의를 부수는 법. 지구상에서 거의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 지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다면 남은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나는 완벽주의라는 말을 싫어한다. 그 말에 담긴 기만에 내가 굴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완벽주의는 편리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 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라는 그럴듯한 변명을 한다. 기를 쓰고 완벽하려고 한다는 말은 두렵다는 말의 포장에 불과하다. 멍청해 보이기 두려운 것이다.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두려운 것이다. 망치기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완벽주의를 자꾸 추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바로 엉터리라는 거지. 완벽주의의 진짜 실체는 뭐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야.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꾸 완벽하려고 노력하는데, 자, 이제 우리는 못하는 일을 함께 추구할 사명을 갖게 됐다. 우리는 완벽주의라는 신화를 부술 것이다. 완벽주의의 진짜 실체인 두려움을 부술 것이다. 잘하려고 분투하는 것과 완벽주의를 부여잡는 것 사이의 차이도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뒤로 잡아당길 것이다. 그래, 우리는 그냥 잘 하려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완벽하게 하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다른 것보다 유난히 좋아하는 일이 있는가? 예. 그 일을 잘하는가? 아니요. 확실한가? 예. 그러면 뭐야? 축하한다. 당신은 못질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못하지만 즐기는 삶.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완벽주의보다는. 완벽주의자들은 늘 좌절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하든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벽이 있다. 목표에 완벽하게 도달해야 한다면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만족하거나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런 일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뛰어난 배우로 알려진 어느 영화 배우는 자신이 연기하는 장면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실수를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절대 완벽해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하더라도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 그렇지.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더라도 그걸 비난하지 말고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돼. 난 원래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야. 적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완벽주의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막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뭔가를 하면 조금이라도 발전하기 마련이다. 어떤 일을 꾸준히 시도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의사 루돌프 드라이커스는 1957년 오리건 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리는 실수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모든 것들에 지나치게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실수의 중요성에 관해 잘못된 전제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 보면 실수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은 타인에게도 비판적이다. 드라이커스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병적인 증상을 지적했다. 자꾸 비판적인 사람은, 특히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은 타인에게도 비판적이고, 우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의 중요성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면 못하는 일을 시도한다는 게 멋진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며 못한다는 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멋진 일이 되고 조금 못한다는 이유로 지나친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처음 몇 킬로를 달릴 때 근육통이 느껴지겠지만 더 많이 더 오래 달릴수록 좋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좋은 스트레스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유로 그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될 것이다. 막 달리기를 격렬하게 하다 보면 힘이 들죠. 힘이 들다 보면 이렇게 때려치우고 싶은 때가 많은데 그 중요한 그 인계 포인트를 넘기면
굉장히 좀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데드 포인트라 그러는데 4점, 죽을 점이라는 거죠. 그 죽을 점만 넘기면 된다. 수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때려치우고 싶은 시점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 이후에 편안한 감으로 우리가 영법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가 오더라도 이걸 중간에 때려치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그걸 어느샌가 넘어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드라이커스는 우리가 기능적인 것을 배우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즐기는 법을 배운다면 완벽해지려고 했을 때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즐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나도 이제 글쓰기에 대한 즐기는 법을 배워가야 되겠네. 그러면 막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잘 글이 더 된다 이 말이구나. 즐겁게 하되 반드시 성공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라자스펠드의 말대로 불완전해질 용기를 깨닫고 어떤 일을 못할 때도 자신의 완벽주의자 기질에 난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신보다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나무라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완벽함의 역할을 부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열망에 호소하고 자신을 의심한다. 우리는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자신은 고작 해야 칭찬이나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여기 이제 무용을 정말 완벽하게 하는 무용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회의를 마친 뒤에 뭘 하냐 물었더니 그 무용수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무용 수업을 들어요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정말 완벽한 사람인데 이분이 설명을 듣고 있다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은 걸 생각했다는 거죠. 완벽함은 없다는 거지. 그냥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탁구를 쳐도 탁구 국가대표도 탁구 레슨을 계속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함이라는 것은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벽함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작가는 서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줘. 사위하고 내가 파도 잡는 거 봤어? 네, 파도 타신 거 봤어요. 파도를 그렇게 따니까 5년이 걸린 거 알아? 알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사위가 물었다. 좋아, 정말 좋아. 내가 됐다.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대화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서퍼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고프로 같은 카메라 업체가 수백억 대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잘하는 것을 봐주면서 이걸 막 심지어는 사진도 찍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하는 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카메라 고프로 같은 게 좀 막 수백억 대 기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강조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자꾸 뭐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떤 핵심을 놓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나는 보여주기 식으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고자 했으면 그냥 한 번에 계속 이 길로 가도록 정진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쪽 길은. 그래서 그 옛날에 당나라 승려 도오는 이런 말을 했죠. 보고자 하면 한 번에 다 보아라. 생각하기 시작하면 핵심을 놓친다. 그래서 생각이 지나치면 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둑 둘 때도 장고 중에 악수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시작하라. Right now. 지금 바로 행동하라. Do right now.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보다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이 있는데 7가지. 첫째, 그 일이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어야 되고 타인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성과나 보상이 없어도 그냥 좋은 일은 무엇인가 그냥 하는 거야. 성과나 보상이 없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못하는 일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못하는 게 오히려 어떤 글의 소재가 될 수 있고 남에게 이야기거리가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기쁨을 발견하고 그걸 소재로 삼아서 글을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5번째, 왜 저 사람들은 그냥 뭐뭐 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속에 생기는 비난을 잠재우라. 그냥은 없다. 모든 일은 겉보기보다 훨씬 힘들기 마련이다. 그렇지. 모든 일은 겉보기보다 훨씬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여섯 번째는 팀 경기를 망쳐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못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등이 있어요. 나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난 뭔가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언제나 새로웠다. 패들링을 할 때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나도 나의 인생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묘한 전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나가는 것을 이제 재미로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은 나만의 전율이 아니다. 포유류의 뇌는 새로운 환경을 찾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사냥하고 채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를 생각해보라. 늘 다니던 길로 아침 산책을 나갈 때와 주말에 특별히 아주 먼 거리를 산책할 때 개의 반응이 전혀 다르지 않던가? 그렇지. 항상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니던 길 외에 또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취미가 있으면 또 그 취미에 한 번 더 푹 빠져보고, 또 다른 취미. 나의 인생도 옛날에 달리기 했다가 탁구 했다가 축구 했다가 다시 지금은 수영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쁨을 거기서 발견하고, 새로 하다 보니까 잘 못하고 실수하고, 거기서 한 번 더 웃고 그걸 다시 소재로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